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2월 4일 중국 CCTV는 우한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의 한 노인이 자신의 병원비 문제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은 아들과 자주 다투자 결국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인이 직접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자해공갈 방법으로 차주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다 덜미를 잡힌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일각에서는 안타까운 일로 이해가 된다는 반응들도 있었지만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결코 용서가 안 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경기가 좋지 않자 이렇게 생활비나 용돈을 벌 목적으로 차량에 일부러 몸을 던져 합의금을 뜯어내는 자해공갈 노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으며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다 25차례나 붙잡힌 노인도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직진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지팡이를 든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원맨쇼를 펼칩니다. 원래는 더 가까이 다가가 부딪혀야 하는데 거리 조절에 실패한 것이죠. 결국 짜증이 났는지 운전자에게 빨리 지나가라고 손짓을 합니다. 정말 보는 이들마저 뻘쭘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차를 세워놓고 뭔가 물건을 정리하는 차주. 그런데 이때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노인이 열린 차량의 문에 슬쩍 손을 갖다 대고 넘어집니다. 엄청난 연기력. 하지만 운전자는 이런 일을 하도 많이 당했는지 넘어진 노인에게 웃으며 뭐라 말을 건네는데요. 결국 민망했던지 이 노인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심지어 정지된 차량 앞에서 대놓고 누워버리는 노인도 있는가 하면 달리는 차량으로 돌진해 차량 뒤쪽에 슬쩍 부딪히고 할리우드 액션으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누울 자리도 안 보고 뻗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노인은 공안 차량 안에 기어들어가 자신이 사고가 났다며 공안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 탐욕이면 못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요. 일부러 차량에 다가오면 걸음걸이를 이상하게 걷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젠걸음을 하며 차량이 다가오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어도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 원래 자신의 걸음걸이로 돌아오는 살바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합의금을 노리는 또 다른 비양심적인 행위들이 지금 중국 전역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 2025년 3월 중국 복곤성의 한 거리,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할머니가 좌회전하는 차량이 지나가자 이를 피하고 이번에는 전동 자전거를 탄 두 명의 여중생이 코너를 돌아 나오자 그 앞에서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던 여중생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순웃음을 짓고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 천천히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도움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 노인은 다음날 자신이 겁에 질려 넘어졌다며 아이들을 상대로 22만 유엔, 하나로 약 4,600만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당시 이 사건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의 사고로 기록되고 잊혀졌는데요.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을 비접촉 사고로 판정, 노인이 주된 책임을 지고 여학생들은 우측 통행 미준수 및 우회전 시 직진 차량 양보 미이행의 부차적인 책임을 물어 배상금의 일부를 물어주라고 판결이 나게 되자 올해 2월 16일 여학생들의 부모는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地上白色轿车向右倾斜，重心不稳，摔倒的孩子出现，他已经摔倒，现在就是说被我女儿给吓到。我女儿说她出来的时候，老太太已经下去了，两个孩子还在商量说要不要。另外孩子说那就胡呗，又没事。那我女儿哪里会知道，就胡了22万的赔偿。我们现在对这种真的产生心理很严重的阴影，这个是不能去服侍。小孩子学雷锋就是挺常常还是错，你这样子又给孩子的心理跟身心造成什么样的影响？你所谓的吉儿，我要。 결국 관영 매체를 비롯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사람들은 자신을 도운 아이들에게 무려 4,6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한 노인에게 돈 때문에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 같은 짓을 했다며 분노하자 급기야 이 노인은 두려운 나머지 지난 2월 21일 소송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금도 큰 충격을 받아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지난해 가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한 청년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거리에 넘어진 한 아저씨를 도와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인들로 보이는 이들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그 청년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先别动了，师傅，先别动，先别动。哎呀，先别动了，师傅，先别动了。我自己去找的吗？这边都有摄像头，这边师傅他们都看到了。哪边是吗？
这边不都看到了吗？师傅，他是自己摔倒的吧？哎，对。拿交警来了，正好你们可能对接一下。你撞到我了。你撞到我了是吧？不是师傅，不是我撞到你的。我们说句难听的，你父亲今天倒在这边没人管的时候，那就你赔呗。我为什么要赔呢？那你把证明拿出来。我给你看了，你看没看见？证明拿出来。你看没看见？我承认你刚刚给的。我跟你讲，中国人就被你们害惨了，他妈没良心的，我跟你讲。 만약 영상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이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른 여성 역시 길가에 넘어진 한 노인을 도우면서 영상을 찍어둡니다. 视频这是你自己摔倒的，不是我。对，不是。因为我看到没人扶你，你这么大年纪了，我扶你的啊。好。不是我撞的啊。警察接到了，我同学。 급한 상황에서 심지어 도와주면서도 왜 이렇게 굳이 영상으로 기록을 남길까요? 거리에 넘어져 있는 이 노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来，在这儿看着一个倒地的行人，完了，我们大家一起过来看看他什么情况啊？你好，哎，那个，你是喝酒了还是怎么的？喝酒了，那我现在给你扶旁边去行不行？你现在在大道上呢。没有吃的，我想讹人。 你想讹人呐？啊，那讹人没有车，想讹人，那就拉倒吧。那俺不管了，就是他们往边上靠。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살벌한 장면. 그렇습니다. 저렇게 누워있다가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자신을 밀치거나 부딪혔다며 소송을 걸거나 합의금을 요구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자 도움을 주는 이들이 후에 독박을 쓰지 않기 위해서 영상으로 찍어두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러다 보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사람들은 도움을 주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한 노인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집니다. 넘어져 신음소리를 내며 도움을 청하지만 지나가는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습니다. 다들 이런 뉴스들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참 슬픈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이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길에 넘어진 한 노인, 지나가던 한 차량에서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변을 지나간 오토바이나 차들 가운데 그 누구도 노인에게 다가가 부축해주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진 한 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지난 2024년 10월 31일 중국 안희성의 한 약국안 70대 노인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던 중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본 약사는 바로 다가가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 전화만 넣고 평소대로 약국을 찾는 손님들을 응대합니다. 이렇게 무려 10분 동안 약사를 비롯 약국을 찾은 그 누구도 노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아 결국 도착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맙니다. 동네의 한 식료품 가게 안 한 노인이 식료품을 구매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다 마친 노인은 구매한 물건을 두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균형을 잃고 가게에 쌓아둔 물건 위로 넘어지고 맙니다. 카운터를 보고 있던 사장도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도 그 누구도 넘어진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후 무려 15분 동안 수많은 이들이 가게를 차렸지만 도움은커녕 심지어 119에 전화를 넣어준 사람조차 없어 결국 이 노인은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런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한 사회학자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적 문제라며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长沙晨练老人摔倒了，经过49个人，没有一个人报警，直到老人停止了呼吸。老实说呢，我挺震惊的，没有人敢扶，我可以理解啊，但是连报警都不敢。 我确实没有想到，如果一个人不服啊，2个人不服，那可能是人的问题。但是49个人没有一个人去服，那可能就是规则出的问题啊，是制度有问题。 지난 2006년 버스를 내리던 27살의 한 청년은 자신의 앞에서 내리다 넘어진 66세 한 노인을 부축해 병원까지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때 연신 고마움을 표하던 이 노인은 이후 이 청년이 자신을 부딪혀 넘어지게 했다며 이 청년을 상대로 약 3,6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당시 이를 부인하던 이 청년에게 판사는 다음과 같은 기괴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당신이 밀치지도 않았는데 왜 노인을 부추겼죠?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남을 돕게 되면 난처한 일에 휘말리게 된다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냉담하는 외관 문화가 성행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중국은 아직도 그 끔찍한 문화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